내가 이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최소 이걸로 서울대 물리학과는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과를 가고도 남는 성적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포스텍 면접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수능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했었던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관건임과 동시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멘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3이었을 때 그렇게 멘탈 관리를 잘하고 정시로 합격한 2학번 선배님과 정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생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이스트 2학번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성적이 예사롭지 않은, 해줄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도 좀 갖고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대학은 카이스트. 네. 주전공을 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학과로 뽑으니까 혹시 생각해둔 전공이 있어요? 저는 물리학과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일단 물리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신기해서 그렇죠. 네. 거리가 좀 느껴지죠. 작년이 고3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학년별 내신을 보면 1학년 때 1.08, 2학년 때 1.14, 3학년 때 1.5 그래서 총 내신 1.14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등급이면 수시가 주전형인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서울대를 가려고 했으니까 주는 종합이었죠. 과는 당연히 물리학과. 수시 카드는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우리 진짜 궁금한 모의고사하고 수능 성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6번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6월에는 화작으로 국어를 봐서 1등급에 98 나왔었고요. 수학은 기하에 99, 지구과학 99, 물투 97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영어는 2등급. 9월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9월은 이때부터 엄매로 바꿔가지고 국어 98, 수학 100,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99, 그리고 물리학 2가 97이 나왔습니다. 보통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화작을 6모까지 하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 거의 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기하에서도 항상 좀 딸려가지고 이걸 화작에서도 딸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엄매로 바꿨습니다. 아니 어떻게 화작에서 연매로 바꿨는데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랬는데 두둥 수능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수능 때 국어 100분이 100, 수학 100, 지구과학도 100이고 물리 2만 99가 나왔어요. 영어 1 그래서 5, 1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엄매 2개 틀리고 다 맞았다? 그 독서에서 2개 틀렸어요. 독서에서 너무 완벽한 아이야. 6월, 9월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내신도 1.14야.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수시는 어떻게 썼을까? 수시는 4장을 썼고요. 서울대 물리직윤이랑 포항공대 일반이랑 가톨릭이랑 고대를 의대를 교과로 넣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가 원픽이었고 예. 지금도 카이스트 가서도 나는 물리학을 전공할 거야. 이게 되게 그렇죠. 확고한 친구예요. 네. 근데 왜 원픽이 물리학과예요? 제가 중3 때 과학 실험 시간에 이제 저항이 왜 생기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데 혼자 핵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충돌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막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모르셔서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걸 좀 공부하다가 이거다 이렇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아름다운 학문이 있다니 이거를 내가 앞으로 배우게 되면 내가 이걸 막 다루고 해석해내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거 되게 근데 멋지다. 나는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벌써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물원물투를 배우면 더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게 담겨져 있다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합격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호기심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멈췄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정확하십니다. 계속 멈췄어? 왜? 지금 당장 내신 따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씩 미루다가 결국에는 좀 탐구 이런 것도 딥하게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쉽다. 여튼 서울대 물리학과 직유는 불합, 고대 의대나 카대 의대는 최저는 다 맞췄는데 불합. 의대도 고려를 해서 쓴 건지 아니면 장수가 남아서 일단 쓴 건지. 이거를 저는 진짜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담임 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못 쓰래요. 그때는 약간은 고려를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는 네, 혹시 다른 데 안 되면 여기라도 가자. 의대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와 진짜. 네, 물론 둘 다 불합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포스텍은 조합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고민인 게 우리 수능 성적을 보면 비문학 2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서울의를 붙었었거든요. 작년 그쵸? 성적으로 네, 붙죠. 어차피 포스텍은 수능 후 면접이니까 네. 내가 이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최소 이걸로 서울대 물리학과는 내가 가고 싶은 그 학과를 가고도 남는 성적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포스텍 면접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때만 해도 서울대가 완전히 원픽이고 혹시 이제 저 의대가 돼버리면 포스텍으로 런을 하기 위해서 갔죠. 최후의 순간까지 두 개를 잡고 고민을 하다가 뭐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려고 그래서 면접을 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카대 의대에 어차피 순수 교과 전형이고 근데 순수 교과 전형으로 요 등급은 원래 안 되는 등급이니까 이거는 약간 상향인 건 알고 있었을 네네. 거고 아마도 고민을 했다면 고대 학추를 고민을 한 건데 고대 학추는 교과 전형이지만 생기부 반영 때문에 등급으로만 뽑아주는 건 실은 아니어서 이게 완전 안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혹시 이걸 안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저거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가지고 방금 말하신 것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모로 사람을 놀래키는 학생을 만나가지고 진짜 저 원픽 대학 말고는 진짜 논외 거의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그만큼 서울대 물리학과 외에는 별로 눈에 네. 보이는 게 없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대를 가느니 나는 의대에 관심 없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못 갈 바에는 그냥 포스텍을 그냥 가서 거기서 물리 전공을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도 카이스트가 정시로 군대인지는 몰랐어요. 그거 알고 있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야? 그렇죠? 그거를 좀 끝나고 면접 갔다 와서 뭐 발표 나고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공계 특성화 대학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죠. 정시로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고 주로 다 수시 베이스인 학교이기는 하지만 군 외이기 때문에 수시 6장과 무관하게 다 쓸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다. 포스텍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지만 군 내에 있고 수시로만 모집합니다. 정시로는 모집하지 않는 약간의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창현 학생처럼 공과대학이라던가 자연과학 계열을 원픽으로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우리 창현군과 같은 아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고3이 되면 입시 공부는 조금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배들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뭐 여러분들도 자기가 아무리 뭐 원픽 이런 게 있어도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고 군외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군 외로 카이스트를 정시로 써서 합격한 거는 수시로는 포스텍, 그다음에 정시 군 외로 카이스트. 그래서 현재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다. 예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되게 수능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학교 다니는 시기에 조금 루틴이 좀 어땠어요? 제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정시 공부랑 이제 수시랑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에 해돋이 한번 보러 가고 이제 1월 1일부터 매일 6시 아침 6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수행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능 그날까지도 네, 그날까지. 그 루틴을 빠짐없이 지켰어요. 네. 대단한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이 나오는 데 있어서 주요했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고3 때 조금 힘들거나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또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는지. 제가 만든 그런 건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서 예를 들어 막 제가 6월 점수가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너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나온 거지 원래 네 실력대로였다면 점수가 훨씬 더 낮게 나왔어야 했어. 라는 마인드를 이제 모든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한테 주입을 해요. 그러면 내 목표는 서울대 가는 건데 뭐 점수는 이렇지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이만큼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건 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와도 제가 깎아서 이만큼 내려버리니까 그거를 계속하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해요. 저만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러해버리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특히 수능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창현 학생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했었던 방식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방법인데. 진짜 지독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일 전에 나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때의 심리 상태는 좀 어땠어요? 끝이 다가오는 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하나 빨리 끝이 다가오면 나는 이제 그 뒤는 해방이지만 이제 좀 잘 볼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잘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고민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나 하라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머릿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계속 그쵸? 계속 반복을 했지만 루틴을 유지해. 그죠?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지가 우승을 하기 때문에. 와, 멘탈 좋다. 아무리 멘탈이 강했었던 창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능장에 가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정말 다른 나의 상태를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팁을 3가지 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수능장 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몇 시가 되면 이제 넣으세요 하잖아요. 그때부터 호흡을 합니다. 그 478 호흡법이라고 김동훈 선생님 강의에서 들은 건데 그 숨을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그걸 하면 심신의 안정이 온대요. 그래서 그냥 어땠어요? 효과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어랑 영어가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힘들어요. 특히 진짜 국어가 엄청 힘든데 기가 쫙 빨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단 거를 먹어라. 뇌가 포도당을 20%인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좋아한다. 단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라. 준비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밥 맞추지 말고 그거 까서 먹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날부터 뭐 영상, TV 뭐 이런 거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볼 건 당장 텍스트를 봐야 되고 각종 영상 매체가 이 자극이 더 세기 때문에 왜냐면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기억에 오래 남고 잔상처럼 남아서 혹시 모를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 금지곡 그런 게 있듯이 혹시나 갑자기 딱 생각나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내일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이제 그때 실컷 보시고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다들 1년 동안 쌓아온 걸로 쇼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포텐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서 그게 운이랑 컨디션인데 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진짜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최대치로 내 몸을 잘 맞춰놓는 게 공부를 하는 것만큼 지금 시기는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창현 선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마지막 응원 한마디 한다면? 응원 한마디요? 여러분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지해준 부모님 한번 안아드리고 잘 보고 오겠다고 파이팅 한 번만 하고 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멀리 찾아와 주셔서 진짜 찐 팁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이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12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나를 보고 더 불안해 하시지 말고 이것을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만큼 큰 실수 없이 꼭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정시생 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